질량 보존의 법칙에 이어 이번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보기로 하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1799년 프루스트란 학자가 발표한 법칙으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 비가 어떠하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자, 그러면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고, 여기다가 추가로 한 개 더 얘기를 한다면 원자의 질량이 어떠하다, 일정하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마다 그 원자의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됐나? 물론 앞에 게 좀 더 중요하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된다. 자,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을 하지만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대표적으로 혼합물이 누구 갖고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냐면 소금하고 물이 반응을 해서 소금물을 만들 때 이때 반드시 소금 1대 물 10을 넣어야 한다. 그런 법칙은 없지, 그치? 소금 1에다가 물을 100 넣어도 소금물이 되고 소금 1에다가 물을 5만 넣어도 소금물이 되지, 그치?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지 않지. 그래서 혼합물에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혼합물은 접어두시고 화합물에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아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 한 개의 질량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로 둔다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2가 되고 질소는 14며 산소는 16, 마그네슘은 24, 구리는 64. 자, 요때 특히 앞에 있는 4개의 원자의 질량은 좀 암기를 하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된다. 되나? 자, 그렇다면 화합물에서의 질량비를 살펴본다면 물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러면 원자의 개수비는 수소 원자 2개 대 산소 원자 1개에서 2대 1이 될 거잖아. 자, 그렇다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옆에 빼서 좀 얘기하자. 수소하고 산소가 개수가 2개고 1개인데 질량비는 수소 1개가 1이잖아. 그러면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하게 되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 16인데 1개가 있으니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2대 16 해서 1대 얼마가 된다고? 8이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여기 1대 8을 적어주시면 되겠지. 자, 거기에 반해서 과산화수소는 산소 원자 2개에 수소 원자 2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얘들이 몇 대 몇이라고? 1대 1이잖아. 그러면 이 경우는 1대 16이 되겠지.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 한 개에 H가 몇 개 붙어 있다고? 3개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개수비는 질소 한 개에 수소가 몇 개? 3개 붙었다 해서 1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비는 질소는 14고 수소는 1인데 3개 있으니까 3이 되겠지. 그래서 14대 3. 됐나? 자, 나머지는 화학식으로 적고 넘어가기로 할게. 이산화탄소는 CO2지. 그러면 C 한 개에 O가 2개 있다는 뜻이 되고, 계산을 해보시면 3대 8이 될 것이며, 산화구리는 CuO로 구리와 산소가 1대 1B로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질량비는 구리는 64고 산소는 16이지, 그치? 계산을 해보시면 4대 얼마가 나온다고?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화합물 만들기를 한 번 더 해보기로 하자. 앞으로 볼트는 대문자 B로 적어주기로 하고 너트는 N으로 적어주기로 하자. 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BN2라는 화합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우리는 몇 개를 넣어줄 거냐면 볼트가 몇 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너트가 5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때 넣어준 볼트와 너트가 무조건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BN2를 만든다고 했지. 그러면 볼트와 너트가 1대2 개수비로 일정한 개수비로 화합물을 만든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볼트 만약 10개가 다 반응하려면 이럴 경우에는 너트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20개가 필요하지. 근데 너트가 지금 20개가 없지.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없게 되고, 너트가 5개 다 반응을 하려면 볼트가 몇 개 필요하냐면 2.5개가 필요하지, 그지? 근데 원자를 쪼갤 수 없듯이 볼트를 쪼갤 수 없잖아. 그러면 볼트 10개, 너트 5개를 섞었을 경우에 BN2는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2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볼트는 2개가 사용되고 너트는 4개가 사용되고, 그래서 볼트는 8개가 남고 너트는 1개가 남게 된다는 거지. 넣어준 모든 물질들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하게 된다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됐나?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BN2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치? 근데 볼트 한 개의 질량이 5g이고 너트 한 개의 질량이 2g일 때 BN2를 구성하는 B와 N의 질량비를 물었잖아. 그러면 볼트는 한 개가 있으니까 5g일 거고 너트는 한 개가 2g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라고? 2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5대 4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지. 됐나? 자, 이번에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를 살펴보기로 하자. 구리하고 산소는 1대1로 반응해서 산화구리를 만든다고 했다. CuO. 자, 그러할 때 질량비가 앞에서 살펴봤지. 4대1이었다. 자, 그렇다면 도자기 그릇이야. 자, 여기에다가 질량을 달리해서 구리를 넣고 가열한 후 질량을 측정해 보자는 거지. 자, 구리를 몇 그램 넣었다고? 0.4g을 넣고 가열을 하니까 도가니의 질량이 0.1 증가해서 0.5g이 되더라는 거지. 자, 이 말은 산소가 몇 그램 반응에 들어갔다? 0.1g 반응했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구리하고 산소에 반응한 질량비는 4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구리의 질량을 몇 배 늘렸다고? 2배 늘려서 0.8을 넣고 가열을 했더니 산화구리가 1g이 생성되었다는 거지. 그 말은 산소는 0.2g 반응했다는 뜻이 되고, 역시 몇 대 몇이라고? 4대 1이 된다. 됐나? 자, 한 번 더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서 1.2g의 구리를 넣고 가열을 하니까 산화구리가 얼마가 생겼다고? 1.5g이 생성되더라는 거지. 반응한 산소는 0.3g이 되고, 그래서 질량비는 4대 1로서 산화구리를 만들 때 구리하고 산소가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을 하다 보니 항상 이렇게 질량비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됐나?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도가니에 구리를 몇 그램 넣고 8g을 넣고 가열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량 변화를 관측을 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X축이 시간이 되고 Y축이 질량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처음에는 8g이었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질량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증가를 하겠지, 그지? 질량이 쭉 증가해서 계속 쭉 증가하는 게 아니라 몇 g까지 증가하게 되냐면 됐나? 자, 여기가 몇 g이 된다? 10g이 된다. 왜냐고 묻는다면 구리하고 산소는 산화구리를 만들 때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그래서 구리가 8g이 들어가면 산소가 2g 반응해서 산화구리는 질량 보존에 의해서 10g이 생성되겠지. 됐나?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10g까지 가열을 하지 않고 9g이 되었을 때 됐나? 자, 9g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반응을 중단했다고 하자. 그러면 요 9g 안에는 누가 들어있을까? 도자기 그릇 안에 질량이 9g이 되었을 때 여기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누가 들었다? 구리와 산화구리가 들었다. 됐나? 자, 그렇다면 이 9g 중에 구리는 몇 g이 있고 산화구리가 몇 g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구리를 처음에 8g 넣고 가열을 했는데 이제 9g이 됐잖아요, 그치? 그럼 질량이 얼마 증가했다고? 1이 증가했지. 요 1이 바로 누구의 질량이라고? 산소의 질량이야. 다시 한 번 더 적어본다면 구리와 산소가 반응할 때 4대 1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1g이 증가했다는 말은 산소가 1g 반응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구리도 4g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 CuO가 5g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산화구리는 5g이고 구리 8g 중에 4g은 반응했고 4g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다. 요렇게 되는 거지.
됐나?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자, 물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잖아요. 그치? 수증기를 생성하잖아. 자, 요때 질량비가 앞에서 봤다. 요렇게 산소 한 개에 수소가 몇 개 붙었다고? 2개 붙어 있었지. 그래서 수소는 한 개당 1이어서 됐나? 2개 있어서 2가 됐고 산소는 한 개가 16이었다. 그치? 그래서 1대 8 중요한 만큼 한 번 더 얘기했다. 됐나? 자,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예를 들어서 물이 몇 g이 있냐면 36g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 36g 안에는 수소와 산소가 몇 g씩 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수소는 몇 g 있다고? 4g 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32g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곤란하다. 됐나?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고? 1대 8의 질량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올라가서 수소와 산소는 1대 8대 그러면 수증기는 당연히 9g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1대 8대 9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지. 자, 그래서 수소 2g에 산소 8g을 넣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는 1대 4지. 다 반응할 수 없다. 누가 남게 된다고? 수소가 1 남고 됐나? 1만 반응해서 물 얼마를 만든다고? 9g을 생성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요거는 딱 1대 8이 되었지. 그치? 그러면 남는 기체가 없고 물은 18g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g과 20g을 넣게 되면 산소가 남게 되고 산소가 4g이 남고 그러면 16만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 1대 8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8g의 물이 생성된다고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앙금 생성 반응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대표 앙금 누구? 아이오딘화 납으로 얘기하자. 아이오딘화 납은 PbI2 노란색 앙금이었다. 되나?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을 섞으면 질산칼륨과 노란색 앙금 PbI2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된다. 자, 이때 우리는 아이오딘화 칼륨도 10%, 질산납도 몇 퍼센트? 10%, 동일한 농도의 수용액을 준비해서 시험관 A, B, C, D, E, F 6개에다가 아이오딘화 칼륨은 전부 6ml씩 넣고 질산납은 0, 2, 4, 6, 8, 10 부피를 달리해서 섞었을 때 그때 생성된 앙금의 높이를 측정해 본다는 거지. 자, A 시험관 같은 경우는 질산납이 없지. 그러니까 앙금이 생성될 리가 없고 B 시험관 같은 경우는 질산납이 2ml가 들어가서 앙금의 높이가 0.5cm 생성된다고 할 때 그러면 C는 질산납의 부피가 2배로 늘었지. 그렇게 되면 반응 물질의 양이 2배가 되니까 생성된 앙금의 높이도 2배가 되어서 1cm가 되더라는 거지. 자, D도 같은 원리로 몇 cm가 나오더라? 1.5cm가 나온다. 됐나? 자, 그 다음 문제는 E와 F인데 2가 되고 2.5가 될 것 같지만 실험을 해보니까 1.5, 1.5 그대로 D와 어떠하더라? 같더라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의 부피를 6ml로 일정하게 두고 질산납의 부피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시험관에 추가로 넣잖아요. 그치? 그랬을 경우에 질산납만 증가한다고 해서 앙금의 높이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높이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왜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알고 있어야 되지. 그지? 왜냐하면 더 이상 질산납과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딘과 칼륨이 어떠하다?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여기서 보시면 D 시험관부터 앙금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지. 그 말은 여기에서 반응이 종결되었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같은 농도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은 몇 대 몇? 1대 1의 부피 비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지? 자, 이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은 1대 1의 질량 비로 반응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됐나? 이 실험을 통해서는 1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정한 부피 속의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의 질량은 어떠하다? 일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오딘과 납을 구성하는 아이오딘과 납의 질량 B 역시 뭐하다는 거?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됐나? 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질량 B를 알 수는 없다. 됐나? 질량 B가 일정하고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거지.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실험에서 누구 B시험관을 좀 봐줘. 자, B시험관은 아이오딘과 칼륨은 6ml를 넣고 질산납은 2ml를 넣어서 앙금이 0.5cm가 생성되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 B시험관에는 누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이 1대1B로 반응하기 때문에 아이오딘과 칼륨이 2ml만 반응했겠지. 그래서 4ml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됐나? 자, 그래서 요 그래프로 오시면 여기 앙금의 높이가 일정해지는 여기가 D가 되겠지. 그러면 요 D 앞쪽에는 누가 남아있냐면 아이오딘과 칼륨 KI가 남아있고 앙금을 더 생성시키고 싶으면 질산납을 더 넣어야 되고 자, D 이후 이쪽 편에는 누가 남아있냐면 질산납이 많이 들어가 있지, 그지? 그래서 질산납이 남아있고 앙금을 더 생성시키고 싶으면 아이오딘과 칼륨을 더 넣어줘야 한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자.